두 번째 볼 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 사업 주체를 봤어요. 사업 주체를 봤는데 사업 주체 관련해가지고 조합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관련해서는 조합이 일단 시험 문제 출제 1순위예요. 근데 조합 종류 3가지가 있었다. 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보고요. 일단 2가지는 확실히 본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든가 어떤 그 사업 주체가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사업계획 이쪽 승인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사업 승인 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 거니까 이제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인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446페이지예요. 교재는 4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 먼저 볼게요. 대상이요. 대상은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예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라. 아까 등록사업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등록사업자는 20호 이상, 그리고 20세대 이상, 그리고 요거는 똑같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지금 첫 번째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의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인의 대상. 자, 그래서 대상을 일단 이렇게 요런 사업을 할 때는 승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은 요건데, 그럼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계획 승인을 볼게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자, 원칙하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토지의 소유권. 누가?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자가, 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되겠죠. 아까 사업 주체가 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밀어버리고 단지에 대해서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토지를 싹 밀어버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 짓고 입주 받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 예외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80% 이상의 소유권이 아니고요. 사용권원이에요.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자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업 주체가 되겠죠. 이 사업 주체는 나머지 20%의, 그러니까 여기 20%라고 하는 거는 그 나머지예요. 나머지 20%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팔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설정된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걸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를 딱 건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려면 당연히 이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밀고 지으려면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민법에서 뭐라고 나와요? 민법에서 뭘 소유권이라고 정의하죠?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건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거라는 이야기죠. 내 거일 때. 자,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안 된다면, 80% 이 전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80% 정도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가 있다면 나머지 20%, 요 빗금 빚진 부분을 20%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이 사람들한테 땅 팔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한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를 확보해서 여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매도 청구는 뭐냐? 자, 세 번째 매도 청구 볼게요. 매도 청구. 그래서 이제 매도 청구라는 말이 나와요. 매도 청구.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매도 청구인데요. 자, 첫 번째요. 매도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또 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가 매도 청구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구역에서 자,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가 누구한테요? 20%의 그 대지의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머지 20%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80% 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20%한테 팔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매도 청구 방식. 말로 해야 되겠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어깨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어깨가 와가지고 막 다 때려부시고 나가고 막 그런. 자, 매도 청구 이제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시가, 돈 줘야 나가는 거니까 시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가 방식으로 이제 돈을 계산할 때는 시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유자하고 나머지 20%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러면 3개월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3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 그리고 돈 줘서 내보내는 건데 시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이거 가지고 이제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 과정을 거쳐라. 자, 그리고 그 매도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이 이제 매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지금 이 사람이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이제 확보한 자가 나머지 20%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사용 권한을 95% 이상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체가 사용 권한을 95%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95%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 권한을 95% 이상 지금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매도 청구권자라고 하는데 8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80% 이상이니까 여기 95% 이상, 그러니까 80%보다 훨씬 더 많은 95%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5%한테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80% 이상 확보했는데 95% 미만으로 지금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가 있어요. 자,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한 건 맞는데 95% 미만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가 있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역에 10년 전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10년 전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10년간에 거쳐서 보유한 자, 소유권을 유지한 자죠. 소유권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빼고는 나머지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상 토지